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지방 출장을 다니고 좀 요즘 바빴습니다. 한 3일, 4일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계속 올리겠습니다. 자, 원문. 이제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며칠 쉬다 보니까, 연구할 게 많네요. 그런데도 오늘 더 말이 또 길어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마지막 형상장 마지막인데요. 사례명조가 3개가 있어서 오늘은 또 임철조 선생이 설명이 길어요. 긴데 이것이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이 원문 5번은 먼저 설명을 하고 1, 2, 3, 4는 다음 강의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죠. 자, 원문 5번 형전자, 형이 온전하게 갖춰졌다라는 것은 마땅히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유가 있는 걸 덜어내라 이거예요. 그 여유 있는 걸 덜어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결자, 형이 결함이 있어요. 그럼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라. 그 부족함을. 맞죠? 결국은 이 적천술은요, 쇠왕에 대해서 결론을 해서 쇠왕은 도와주고요. 여유가 있으면 마땅히 덜어내라. 라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뭐, 격국론도 아니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격국론을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격국론 용신과 적천수의 억부 용신이 거의 맞아 들어가면 그 사주는 참 좋은 사주가 돼요. 오늘도 사례명조 하나가 있는데 격국론에서도 용신이 같고요. 억부론에서도 용신이 같아요.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데 좋으면서도 철조 선생은 아쉽다라고 설명을 하셔요. 운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운이 용신운을 도와주는 운이와 용신을 잡고서 대운이 용신운으로 가는가를 봐야죠. 무조건 길격이라고 그리고 용신이 뚜렷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용신을 도와주는 운으로 흘러야만이 그 명주는 길에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빨간 글씨로 나왔죠. 왜 나왔을까 하면요, 이 네 글자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원문 5번째는요, 상설방조예요. 상한다, 설한다, 방한다, 조한다. 자, 상은 어떻게든 뭔 글자일까요? 일주가 강하니까요, 상해라 그러니까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다치게 해라. 그냥 관을 쓰라는 소리죠. 설은 뭐예요? 식상으로 설을 해주면 되고요. 방은요, 뭐예요? 비겁이에요. 비겁으로서 도와주는 거고요. 조는 뭐예요? 인수로서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4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은 비겁, 조는 인수다라고 설명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임시화했어요. 그리고 소가로도 있고요. 아주 요번에는 좀 아주 다양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형이 온전하면 의손, 마땅히 덜어내야 된다. 형결자는 어떻게? 의보, 지설은 즉 자평에서 왕즉 의설상, 의설의상, 왕한즉 마땅히 설하고 마땅히 상하게 하고요. 쇠한즉 마땅히 도와주고, 또 이건 방은 비겁이고요. 조는 인수예요. 말하는 것인데 명예만권 모든 책에서 결론적으로 불의 차 이구 이 두 구절을 벗어나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그걸 읽어보면 곧바로 통쾌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도 통쾌하다 그러죠. 현현 확실하게 명백하다. 그러므로라고 해요. 사람마다 인인 하면 사람마다입니다. 득이 지지 그걸 얻어서 알 수 있는데, 자, 연구해서 그 심오하고 이상한 것을 연구해 보면
그 중에 작용하는 것이 실제로 지극한 이치가 있다. 여기서 이제 그러나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여기 지금 제 설명은 그러나로 해놨습니다. 용속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좀 급수가 낮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좀 공부가 좀 덜 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라고 하면, 단지 알고 있는 건, 왕할 때는 용, 설상, 세할 때는 용, 방조라고 하지만, 이런 결과는 이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기륭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함과 꺼리는 것이 효란이라고 해서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여라고 해서 나로서 이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장차 네 글자를 나누어서 쓰이는 것을 강의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통변은 그러나 어디에 있느냐? 한 글자에만 있다. 네 글자 중에서 한 글자를 반드시 써야만이 된다. 그래서 사례명조가 네 개가 됩니다. 그럼 오늘 사례명조 하나를 하는데요. 물론 뭐를 처음에 쓰실까요? 상에 대해서 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각주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238번 빼드릴게요. 각주를 왜 처리했을까요? 라고 하면 이여라고 해서 내가 라고 한 것이 징의에는 빠졌다라는 거예요. 슬쩍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설화과의 징의에는 역시 이여론지가 빠졌다. 그리고 단지 요지 차 사고 분용에서 통변지일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걸 왜 빼는가가 참 중요한 거죠. 설화과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자, 소가로를 쳤습니다. 그 이유가 원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문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자 아시겠지만 보이시겠지만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게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단이 돼 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 문단을 끊었고요. 이렇게 일일이 하나 둘셋넷 이렇게 쭉 이렇게 단을 끊어서 얘기하십니다. 네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계속 이어져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네 가지. 의방, 마땅히 도와주는데 뭘 도와주는 걸까요? 이게 방서부터 나오나요? 아닌데, 그렇죠. 여기죠. 1, 2, 3, 4. 여기죠. 의설, 의설. 마땅히 설해라. 라고 하면 설하는데 묘함이 있다. 의상, 상하라. 마땅히 상해야 된다? 그러면 상하는데 공이 있을 것이니, 설자는 뭐예요? 식상이죠? 그리고 상자는 관사래요. 균시시원. 이것은 뭐냐면 고르게 왕할 때 쓰는 것이다. 그렇죠. 혹설 유해. 혹설에서 해가 될 것이고요. 혹상에서 유리할 것이니 혹설에서 유리하나 혹상에서 유해할 경우가 있다. 소위 설상양자. 설하든 상하든 두 글자는 마땅히 나누어서 쓰라는 거예요. 마땅히 나누어서 쓰라. 또 의방 도와주라. 이거 비겁을 쓰는 거예요. 의방즉 방 하면 절실한데 의조 마땅히 도와줘요. 이거는 인수예요. 인수로서 도와주면 아름답다. 방자는 비겁이요. 조자는 인수다. 균시쇠야 고르게 일주가 쇠에서 쓰는 글자다라는 것이죠. 혹방 방을 했을 때 흉이 되고 혹조 조를 했을 때 길이 되니 이거 솔직히 이것만 알아도 논문 씁니다. 석사 논문 이거 통과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요. 뭐 옆으로 갔네요. 제가 지금 흥분하고 있죠. 논문 쓸 때 이거 석사 논문만 가지고 이것도 써도 딱 적천수에서 딱 석사 논문 나옵니다. 균시세하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할게요.
혹 방직흉하고 혹 조직기라고 혹 방직기라고 혹 조직흉하니 소위 방조양자 방하고 비겁과 인수가 두 가지가 있지만 마땅히 분용 나누어서 써야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자 만약 일주가 왕상하는데 주중에 재관이 무기예요. 예, 재성과 관성이 기운이 없어요. 그럴 때는 마땅히 설해야 되겠죠. 설지즉 관성이 유손, 예, 관성이 덜어내게 돼서 상즉 이걸 공격하는 거 상한즉 비겁의 여유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니 관성으로서 부족함을 관성의 부족함을 도와주고요. 소위 상하면 유리할 것이니 상한 것은 곧 뭐예요? 식상을 쓰라는 거예요. 이 설지유예 설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해롭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주가 왕하고 근데 여기서 지금 상지유리하고 상한즉 유리하고 설지즉 유해하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관성이 무기하니까요. 관성을 쓰라는 소리예요. 일주가 왕성해요. 예, 그럴 때 주중에 재관이 불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재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이 비겁이죠. 이럴 때 설을 해야 돼요. 상한즉 이게 만약 재관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재관이 나타나지는데 상을 쓸 수는 있을까요? 없잖아요. 여기 지금 관이 없는데 뭘 상해요? 그런데 대운에서 만약 상한 것이 들어와 관성이 들어오면 비겁과 싸우느라고 해가 돼요. 뭐만 못하다는 거예요. 불약은 이게 수거예요. 영어로서 설하는 것만 못하다. 그 설하는 건 뭐예요? 그 기세를 순하게 하니까 설하는 건 못하다. 그러니 소위 상하면 유해하고 설하면 유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일주가 쇠약해요. 자, 이제 방과 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중에서 재성이 중첩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써야 되는가? 재성이 중첩되면 비겁을 쓰면 이것도 솔직한 예로 비겁 쓰기에도 좀 그래요. 인수가 쓰면 반대로 깨지죠. 재성이 들어와 인수 들어와라. 재성이 깰 것인데 방즉 재성을 제거하니 오히려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비겁을 쓰라는 거예요. 제닥신약 사주는 인수보다는 비겁이 좋다라는 거예요. 일주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것이다. 소위 방직기라고 조직흉하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주가 쇠약한데 주중에 관살이 교과하고 있어요. 예, 관살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건 인수를 써서 화살을 해라 라는 거예요. 만반의 살세예요. 그래서 방지적 오히려 두렵다. 들어오는 대로 그냥 무정하게 공격하니 불약 뭐만 못하다. 좋아하는데 화기강폭 그 강폭한 기운을 화하는 것만 못하다. 소위 방적 비겁을 쓰면 흉하고요. 조적 인수를 써서 길할 것이니 차는 이거 뭐예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앞전 사람들의 미소 발전 앞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내가 보충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는 내가 한 말이다 라고 철조 선생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7번서부터는 제가 이렇게 다시 묶어져 있길래 그냥 묶은 대로 번호를 그대로 묶어 놨습니다. 작은 가로로. 여기서부터는요 600원의 주를 반대하시는 겁니다. 자, 지어 목생 목이 인묘진월 요 세 글자 중에 하나가에서 태어나고 했어요. 그러면 또 화가 4월 미월에 태어나면 형이 원존하죠. 역시 편론. 그러나 한쪽으로 기우친 논이다 라는 거예요. 이 저 원주를 부정하시는 겁니다. 지금 만약 목생 민묘진월에 태어나서 천간으로다 경신이 투출하고요. 지지로다가 신유가 있으면 막비 뭐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형에서 형이 온전하다고 해서 덜어낼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오히려 강한 계절엔 제계절을 타고났지만 천간으로다 경신금과 신유가 지지로 있으면 이건 오히려 뭐예요? 강한 것이 약한 것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화생 사원비월에요. 간투로다 임계 지지로다가 해자가 있으면 막비 아니다. 작형 그럴 수 있느냐? 형으로서 이거 좀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리고 토생 인묘진월이면 형결이다. 그런데 천간으로다 병정이나 지지로다 사호가 있으면 막비 이걸 어떻게 결하다고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금이 사오미월에 태어났는데요. 천간으로 무기나 지지로다 신유가 있어요. 그럼 막비 아니다. 형결자로서 이걸 도와주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이론은 모름지기 왕한 가운데 약함으로 변할 수 있고 약한 가운데 왕한 것으로 변할 수 있으니 불가지비를영리하라. 한 가지로만 고집하지 마라. 이것은 실제로 마치 마땅한 것은 덜어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리고 덜어내면 반드시 해로움이 있을 것이니 실제로 마땅함에 비록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마땅히 도와줘야만 될 것 같지만 도와주면 반대로 공이 없을 것이니 모름지기 성찰 자세히 살피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이제 이렇게 뒤로 여기다 각주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건 이제 제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해놓고요. 평주 역평 했어요. 이것에서 중주의 주장은 유백원 주에 있는 여, 갑목, 생어, 인묘진월이며 병화, 생어, 사월, 미월, 개위, 형전. 이게 이제 이렇게만 해놨으니까 형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강변위약이 되는 것이죠. 무토생어, 인묘진월, 경금생어, 사월, 미월이면 개위, 형결, 여방차 이와 같다라고만 해놨으니 유백원 주를 본다면 이렇게 느끼고 그냥 이거는 간목이 인묘진월에 태어나면 형전이니까 덜어내라 라고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주를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주나 원주를 다는 이런 때는 확실하게 자기 이론을 집어넣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임철조 선생의 참 이렇게 평주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시죠. 이 사주 사례명제 69가 상에 대한 사주입니다. 자 봅시다. 정축, 경술, 경자, 갑신. 자 그러면 이거는 분명하게 수월에 태어났으니까 경금일주에 이 경금이 있고요. 축도 있으니까 분명히 금이 체예요. 그러면 이걸 금이 체니까 용신이 이거 정관격으로 잡았습니다. 술중에 정화가 투출했어요. 만약 이게 투출하지 않았다면 이거 용신 못 잡습니다. 정관을 용신을 못 잡는데 이게 투출했으니까 잡는 거예요. 만약 이게 투출 안 했고 여기가 이제 신축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할 수 없이 신자 지지에 있는 수를 써야 되겠죠. 용신을요. 목이나 수목으로 흘러야 되죠. 그러나 철저 선생은 아쉽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설하는 것만 못하다. 상하는 것이 지금 용신이 좀 이렇게 힘이 없어서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운이 초년대운은 그렇다 치고 이 중년대운은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쉬워하시는 건 있지만 저는 그래도 대운이 할 수 없이 음년생이니까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역대운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만약 이게 수월에 태어나서 양년생이라면 만약 어떻게 될까요? 이건 겨울을 지나서 물론 좋죠. 이거 사주 좋네요. 만약 이게 관을 쓰지 않고 설하는 사주를 쓰면 뭐예요?
수운을 거쳐서 모군까지 가니까 괜찮네요. 참 철저 선생이 아쉬워할 만하네요. 자 봅시다. 차 추금 예예 가을금이 아주 예리하죠. 관성어탈 정화가요. 불농상제 등이 상하고 제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정화가 유일하죠. 재성임절 간목이 있고요. 그래서 어찌 하가라고 해서 어떻게 여유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생관 관을 생할 수 있겠는가. 초운에 토구문으로 흐르니 회화생금 불은 끄고 금을 생하니 형상파모가 일어났다. 무소불량 나타나지는 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소불연함은 이게 볼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미병호 조기관석 보세요. 가업정신 이게 정신이라는 건 뭐예요? 새롭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을사 만경우유 이 을사운까지는 느지막하게 여유롭게 생활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우유 여유롭게 놀았다는 것이죠. 이 간목대운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진톤 신자진 수국을 이루는 바람에요. 썩 좋진 않은데요. 소위 상지유공 상함으로써 공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 정관을 용신으로 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경술월의 경금일주가 태어난 시가 신시라 일주가 강하죠. 중주단 용신의 정화로 보고 시신은 이를 돕는 시간의 간목으로 봤는데 목대운이 들어오지 않죠. 삼순대운 정미대운부터 용의신을 돕는 대운에 일주를 상해 효과를 본 명조를 예시한 것이죠. 그러나 중주자는 상보다는 설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거 걷자가 잘못됐네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음년생 건명으로요 대운이 역대운으로 흘러서 상하는 용신을 도와 다행스럽게도 조기관성에서요 가업정신은 명주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금이 6정구니까 화목을 씁니다. 역시 상하는 대운보다는 설하는 대운이 좋았을 것 같네요. 자, 이 사주입니다. 보세요. 지금 좋은 대운으로 접어들었어요. 28. 요 갑대운까지 좋습니다. 딱 나오네요. 좋습니다. 금체 목화영조에서 목불화, 금체 화목영조로 가네요. 좋습니다. 다음 사주가 아마 이제 상했으니까 그 다음에 설하는 사주가 나오겠죠. 중첩방학곡으로요. 또 금이 일주인데 이 수수겠네요. 대운 좋네요. 이 사주 70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또 준비할게요.